삼촌과 내가 겪었던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 아주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기억이 가물가물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군대를 제대하시자마자 회사에 바로 입사한 막내의 삼촌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외삼촌도 나름 무서운 경험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 왜 이런 일이 어릴 때부터 계속 꼬였을까요? 참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말이죠.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럴 만도 했겠다 생각했지만 그때는 말 그대로 무서워서 오줌 싸던 시절이었던 터라 전 어릴 적에 과수원집 아들내미였습니다. 사과 과수원이죠. 저에게 외삼촌은 두 분 계셨습니다. 특히 전 막내 외삼촌을 무척 잘 따랐는데 저의 개구쟁이 짓을 많이 이해해 주셨던 분이시죠. 막내 외삼촌은 ROTC 출신입니다. 군제대하고 바로 입사를 하셨는데 종묘회사였습니다. 외가는 시골이었기에 회사에 다니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나오셔야 했지요. 저희 과수원이 바로 도시 인접지역이고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30분 정도 거리여서 저희 집에서 일단 머무시게 되었답니다. 저야 신났지요. 그렇게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주셨습니다. 그때 그 차가 바로 엑셀이었죠. 제가 국민학교 시절 집에 자가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반에 거의 한두 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님이랑 저희들은 나와서 차 구경한다고 야단이었죠. 물론 시승식도 가졌죠. 정말 창문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면서 달리는데 죽입니다. 그때 차를 타봤자 버스고 택시는 지나가는 것만 보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승용차를 내 차처럼 타볼 기회가 없었거든요. 막내의 삼촌의 출퇴근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차를 가지고 온 그 주 토요일 우리 가족이랑 드라이브를 떠나기로 했죠. 내일은 일요일이고 해서 일단 입사 기념으로 짜장면을 내시기로. 그때는 정말 짜장면은 특별한 날 아니고는 구경도 못할 때죠. 그날은 정말 신나게 달려 외가에 가서 외할머니도 만나 뵙고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내리시고 외삼촌이 저에게 선물 사주신다고. 그때 정말 제가 갖고 싶은 1순위가 건담 프라모델이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그 프라모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물섬인가 어깨동무인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하튼 어린이 만화 잡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야단하시겠지만 외삼촌이 일부러 부모님을 먼저 내려드리고 저희들이랑 시내에 프라모델이랑 보물섬을 사러 나온 거였습니다. 저야 당근 입이 귀에 걸렸죠. 오후차를 타고 프라모델 사러 가는 그 기분. 정말 기분 좋은 타임이죠. 드디어 시내 가게에서 꿈속에서만 보던 프라모델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들러서 보물섬도 사고요. 시내 구경하고 놀다가 저녁 한참 늦게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덤으로 여동생이랑 막내를 위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우리들은 정말 신나서 기대 만땅인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내에서 저희 집까지 차로 거진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래도 도시 외곽 지역이고 아직 대부분 농가 밭이었죠. 도로도 2차선 도로입니다. 도로이라 해봐야 경운기나 버스나 화물차 정도뿐이라서 지금같이 버스가 끊긴 시간쯤 되면 차가 거의 없어 아우토반입니다. 그때는 가로등도 없고 도로 위에 불빛이 아예 없습니다. 오직 자동차 헤드라이트 뿐입니다. 도로 위에 차가 없어서 우리 외삼촌께서 조금 밟으셨나 봅니다. 싱싱거리면서 달리는데 기분도 무지 좋았고요. 곧 집에 가서 프라모델 조립을 먼저 할까 보물섬을 먼저 볼까 정말 고민했었죠. 내일은 일요일이라 시간이 많을 거니까 오늘은 밤새도록 즐겨보자였죠. 그런 즐거운 상념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동생 둘은 뒷좌석에 있었죠. 제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해서 유리창에 처박았는데요. 제동 충격으로 말이죠. 차가 춤을 추듯이 빙글 돌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 심하게 부딪히지는 않았는데 등 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금의 정적이 우리를 감쌌는데 외삼촌이 갑자기 후다닥거리며 내리시더군요. 저는 조수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었고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니 외삼촌이 무엇가를 찾는지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들어오시더니 괜찮냐고 물어보십니다. 뭐 그리 강하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했고 동생 두 녀석도 아무 일 없어 보입니다. 일단 외삼촌은 차를 바로잡아 다시 갓길에 주차시켜 놓고 굉장히 놀란 얼굴로 또다시 한참을 이리저리 두리번거리시며 뛰어다니시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동생과 저는 안방에 들어가고 외삼촌이랑 부모님이랑 한창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손전등을 준비하시더니 다시 차를 몰고 나가시더군요. 나는 보물섬을 보면서 동생들이랑 한창 웃고 있었는데 자동차 경적음이 울려서 나가보니 외삼촌이랑 부모님이 돌아오셨더군요. 그리고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일요일 오전 제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이 깨어났습니다. 부모님이랑 외삼촌이 차 앞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계시더군요. 저도 부스스 일어나서 곁에 있어 보니 대충 이런 이야기더군요. 그렇게 큰 게 부딪혔다면 분명 차에 손상이 가야 하는데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하다. 아무 일 없던 거다. 차가 이렇게 멀쩡한데 도대체 뭘 치웠다는 거고. 외삼촌 말로는 분명 어렴풋이 봤는데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더욱이 여자였던 것 같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확 나타나서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제동을 했는데 그 여자가 밝은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실히 보였다고 했습니다. 혹 사고라도 나지 않았나 걱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차량에는 어떤 사고 흔적도 없고 그날 저녁 주위를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군요. 전날 외삼촌과 부모님이 손전등을 가지고 나가신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과 삼촌이 차를 몰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만 표정들은 다 밝아진 듯 합니다. 아마 외삼촌은 혹시 사고라도 내지 않았나 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제 조립 못한 건담 프라모델을 외삼촌과 즐거운 마음으로 조립했습니다. 저녁 때 어머니가 차려주신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외삼촌과 한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늦게 깜짝 놀라 잠이 깨었는데 옆에서 자고 계신 외삼촌이 악몽을 꾸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주가 지나고 새로운 주일 우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시간이 갔고 외삼촌도 회사에 잘 다니셨고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쯤 정확한 요일은 생각나지 않는데 외삼촌이 퇴근 후에 급히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모르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걸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에야 말하라면 아마도 그때 사고 낼 뻔했던 그 여성이 또 그 자리에서 사고 날 뻔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몇 번인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마주치니까 외삼촌이 작정하고 한번 만나보리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퇴근할 때 특히 그 여자가 목격된 장소에 오면 일부러 서행을 해서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날 무슨 요일인지 전혀 기억이 없는 날입니다. 제가 학교에 갔다 왔으니 일요일은 아닌 듯 합니다만 그날 외삼촌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환하게 밝을 때였거든요. 외삼촌과 저는 캐치볼을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소리에 쉽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는데 외삼촌이 나더러 입이 심심하다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슈퍼에 가자고 했습니다. 외삼촌이 차를 몰고 전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갔습니다. 우리 동네에 슈퍼가 한 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는 곳에 있지요. 헌데 외삼촌이 굳이 가까운 슈퍼를 놔두고 다른 동네 슈퍼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저야 차 타고 드라이브하니 기분 좋아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슈퍼는 다른 동네이기 때문에 조금 달려야 합니다. 슈퍼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전창문을 열어놓고 맞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주위는 온통 깜깜하고 불빛이라곤 외삼촌의 헤드라이트 뿐이었습니다. 그때 외삼촌이 매우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천천히 주위 풍경을 보았죠. 많이 어두웠지만 어릴 때는 창문 밖으로 구경하지 재미가 신났거든요. 그때 보았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곳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로 서서히 밝아지자 뭔가 사람이 도로갓길에 서 있는 봄이 분명 보였습니다. 외삼촌이 차를 세우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나가시더군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뛰어가는 외삼촌의 뒷모습이 분명 보였는데요. 한참 동안 뛰어가시더군요. 거의 어두면 무척 갈 때까지 말입니다. 어렴풋이 보니 뭔가를 찾으시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곧 돌아와서는 차를 타고 서서히 움직이시는 거였습니다. 너도 보았지? 저 앞에 어떤 여자 서 있는 거 말이지. 저도 분명히 보았거든요. 의렴풋이 생각나는 게 몸빼바지를 걸친 사람 같기도 했거든요. 외삼촌은 아주 서서히 움직이며 헤드라이트 불빛을 밝혔습니다.
제가 딱 그 여자가 서 있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위치를 쉽게 파악했던 것이 고기 가로수가 다른 가로수보다 유달리 큰 놈이었거든요. 외삼촌도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위치가 슈퍼에서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오른쪽에 큰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 가로수만이 다른 가로수보다 거의 2배 이상 굵고 큰 놈입니다. 맞은편 왼쪽으로 즉 도로 왼쪽에 작은 길이 있는데 바로 직물 공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외삼촌이 분명히 여기 서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물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은 군제대하고 1년도 안 된 상태라 군인 정신이 칼같이 살아 있었습니다. ROTC 장교 출신이라 그런지 상황 판단 능력도 대단했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 모양입니다. 그 여자는 외삼촌이 뛰어가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는군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이니 뭐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때였습니다. 외삼촌은 어둠 속에 서 있는 공장을 보시더니 공장 직원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요. 지나가는 말로 이상하네. 꼭 이 시간대면 그 아가씨가 멀리서 보이다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려서 누군지 한번 말 걸어 볼라 했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신나게 저녁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전초전임을 전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다음 이야기는 2편에서 하겠습니다.